설 연휴를 앞둔 오늘 오전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는 귀성, 귀경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1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 전보다 5만 건 하락한 35만 2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 38만 5천 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기록면에서 2008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 의해 등급을 상실한 뒤 열린 첫 중장기 국채 입찰에서 총 146억 유로어치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공세 속에서도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의 호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째 오르며 사상 최고가에 육박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일정 1부 시작됐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하죠. 벌써부터 고향길에 오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고향길에 내려가시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시장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쪽의 국채 발행도 잘 됐다고 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좋았고요. 또 미국의 일부 금융주, 인텔을 비롯한 IT주의 기업 실적도 아주 호실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외국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사기만 하고 있는데 현재 현물만 따졌을 때 매수 규모가 8,5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1,940선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강도 높은 매수 속에 오늘 잘하면 종가상 1,940도 뛰어넘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만에 1,900을 뛰어넘은지 바로 그 다음 날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코스닥은 오늘 좀 소외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훈풍의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도 오늘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월 20일 현재 코스피 지수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꾸준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바탕으로 1%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22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외국인이 선 현물 매수 우위를 보이고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5천억 원 넘게 지금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1930선도 넘어서 지금은 194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27% 상승한 1939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요, 8,5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6,34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장 초반 반락하며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89% 하락한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255억 원, 외국인은 11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485억 원 매수 우위를 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미국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어제보다 70전 하락한 1,13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2.34% 상승하면서 10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32% 올랐네요.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32% 오르면서 현재 38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2.8% 상승했습니다. 31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3%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4만 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4% 넘게 상승했네요. 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현재 3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147,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ICT는 1.87% 빠지면서 8,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식약청 허가 호재에도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포스트 15만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2.2% 상승하면서 16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중 가장 저조했던 증권주가 반격에 나서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 넘게 상승하면서 36,900원에, 삼성증권도 3.78% 상승하면서 5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도 10%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2,51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T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형 IT주들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미국 IT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44% 상승하면서 109만 8천원에, LG전자도 1.5% 상승하면서 7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2만 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춘절 이후 중국의 석유화학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석유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6.37% 상승하면서 1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에너지도 6.37% 급등하면서 현재 16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5.52% 상승하면서 36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업황 회복 기대감에 STX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 현재 6.94% 상승하면서 1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도 1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1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합함택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날 상장했는데요.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우리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지금 현물 매수 규모가 8,9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의도를 한번 나가볼 텐데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사니까 1,940까지 뚫어보네요. 네, 장 마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수폭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높은 지수대에서 하필이면 연휴라서요. 이 연휴 동안에 무슨 돌발 악재가 나타나진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쉬는 동안 포함해서 다음 주에 변수들부터 좀 챙겨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이 이제 빠르면 이번 주일까지 타결될 거라는 이제 그리스 당국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 23일과 24일에 유로존 재무장관에 앞서서 이제 타결이 될 거라고 이제 밝힌 것인데요. 그 부분이 타결되는지 부분이 좀 관심사가 되겠고, 또 주초에 있을 이유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도 역시 그 뚜렷한 유로존 재정위기 안정 대책에 좀 가닥을 있는지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4일과 25일에 FOMC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QE3까지 언급을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한 QE3가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지원을 위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까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좀 둔화를 반영한 미국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도 아마 FOMC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일단 기관, 특별히 투신권도 조금 현금을 챙기는 것 같고 개인들도 일단은 현금화하는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현물을 1조 가까이 현물 쪽에서 이렇게 강한 매수 강도를 보이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최근에 유로존 중앙은행이 이제 ECB가 장기 대출을 하면서 유럽 주요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재정 이익들의 국채 발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그리스의 구제 교환 협상의 타결과 2차 구제 금융안의 세번 협상이 남아 있지만 당분간 당장 큰 악재로 나올 가능성은 좀 크게 낮아졌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다음 주도 미국의 경제 지표 기대감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뒤늦게 외국인들 특히 미국계 롱텀 자금들의 우호적 수급 등으로 해서 일단 200일선 테스트는 좀 계속 진행 중이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200일선의 터치 후에 단기 숨고르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0일선 이후에 가서는 다시 좀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의 일정한 순환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60선 정도가 지금 200일선인데 그 정도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 관심보다는 차라리 코스닥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도 이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최대한 불안정한 부분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순환매 정도로 불안한다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의 강세였고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도 주중반까지 코스피 강세라면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약간의 이제 코스닥의 약간 개별주 정도의 관심이 다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코스피 시장의 안전이 시장이 꺾였다 그 관점은 아니고 일단 당분간은 순환매 관점에서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는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200일선 정도에 닿으면은 아마 코스닥까지도 온기가 작은 방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셨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41 외국인의 현물 매수 규모는요 9,4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 불안감을 타고 가는 그런 장세인데 때문에 적정한 현금도 쥐고 있고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목은 홀딩해도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화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좀 전에 최재식 팀장님이 언급한 200일선과 거의 맞닿는 부근 1960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현재는 1940 정도이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 주목하자 긍정적으로 시작은 볼 수 있겠지만 실적 그러니까 어닝 중심으로 종목별 차별화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긍정적인 대외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자 하셨고 마지막으로 김영진 이사님은요. 만약에 시장이 추가로 더 오른다면 분할해서 이익 실현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좀 보면요. IT의 건설, 화학이 오늘 새롭게 들어갑니다. 철강 업종도 있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바이오 제약의 건설, IT, 운수장비 역시 철강에 있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IT부터 게임주까지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리스크 감안한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짝 상승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진행 지점장님은 화학 섹터도 들어가 있는데 화학 가운데 특히나 태양광주 좋게 보고 계시고 김영진 이사님은 시장이 조금 더 오른다면은 분할 이익 실현 기회를 모색하자 하신 분인데 IT와 단기 낙폭 과대주의 서로 간의 순환매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업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1940까지 웃도는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 시에는 분할해서 이익 실현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오늘은 이런 의견 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이렇게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 이전에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참 반가운데요. 먼저 주간 전략 변화부터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네, 우리 김영진 이사님의 주간 전략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바로 첫째 줄에 나가고 있네요. 이때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들렸었던 날이죠. 예정된 악재였었고 해법 일정까지 나와 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얘기하신 바 있고 화요일 날은
EFSF까지 신용등급이 깎였던 날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유로존에 관해서는 변동성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흔들림 얘기를 이번 주 중반까지 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어제 1900이 한 달 만에 돌파된 날 IT가 만들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플의 사상 최고가 찍은 거 또 짚어주셨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1930, 40까지도 웃도는 날인데 추가로 지수가 더 오른다면은 분할 이익 실현 기회를 모색해보자라고 약간 파는 쪽에 타이밍 잡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김영진 이사님, 추가 상승하면은 분할해서 이익 실현 기회 모색이니까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지수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예, 방금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분께서 1960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 선부터는 현금화의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예전에 한번 그 목표 작년이죠. 작년에 만약에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논할 때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 1900포인트까지 갔을 때 말씀드린 지수대가 2010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난해 8월에 그 개파락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 개파락이 발생된 그 지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러 간다라고 한다면 2010포인트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일단 거기까지 못 갔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꺾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 와중에 있었던 진폭을 다 무시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2010포인트에 발생된 갭 지수대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제 어느 종목이 오를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110만 원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인텔 어제 실적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구정 연휴 때 이제 애플 실적이 발표되고 바로 구정 끝나면은 그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시세도 한번 분출을 되면서 또 본실적 발표가 바로 이어지면서 예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 어닝 가이던스가 나온 다음에 인텔 다음에 애플 실적이 발표되고 삼성전자 본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IT 쪽에서 이등주는 또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끄는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낙폭 과대주가 매수세를 이어받는다면 결국 시장 순환매가 낙폭 과대주 쪽으로 들어가 준다면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단기 조정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낙폭 과대주하고 이 IT 주도주하고 같이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많이 큰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약간 받으면서 IT주 내에서 이등주까지도 오르고 또 낙폭과대주, 건설금융 이런 쪽도 같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1960을 돌파하면서 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과열권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익 실현 기회 한번 보자. 또 2월 초에 나타나는 그런 재료들이 또 있죠. 2월 초에 나타나는 재료들을 한번 감안을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한번 시장 흔들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때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차익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3천억 정도 플러스가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7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쌓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이시스가 유지된다라고 하고 또 구정 연휴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1조 원 이상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 말부터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5조 원이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는 언젠가는 쏟아져야 될 그럴 시장이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분할 이익 실현의 기회를 한번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은 이미 고향을 떠나셔서 나는 팔려면 팔고 또 홀딩하려면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구정 이렇게 보내면서 애플 실적도 좋았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사님 얘기도 못 듣고요. 구정 연휴 다 쉬고 돌아와서 뭘 좀 살까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면 좀 늦는 거 아닙니까?
구정 연휴 이후에 판다라는 게 늦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뭐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자 그 말씀을 좀 약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애플 실적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 국면에서 한번 매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쪽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흐름에서 중요한 그 변화 요인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 자산,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의 채권 발행 액수가 지난해 1월부터 따져봤을 때 지난주 1월에 발행된 액수가 130억 불이 넘습니다. 결국 이것이 지난해 1월부터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양이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자금이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막혀있었던 유동성이 좀 숨통이 트이면서 이머징 마켓의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지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만약에 계속 이끌고 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2010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오늘 매도를 못 해가지고 또 뭐 구정 연휴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매도를 못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뭐 이런 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매도 시점을 찾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IT하고 단기 낙폭과대주 사이에서 이 순환매가 끊어져서 단절돼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를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 조정 맞았을 때 그때 들어가도 역시 목표 지수대는 2010포인트로 동일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60포인트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201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 교체는 시기상조라는 코멘트를 언젠가 보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은 둔화돼도 여전히 주도주 중심에는 IT가 있다고 믿으신가 봐요. 짧게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IT가 주도주 쪽에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탄력은 좀 약해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탄력은 네. 오히려 낙폭 과대주 쪽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IT주 중에서 고른다면 이제는 IT주 내에서 2등주 쪽으로 가는 순환매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분석이었습니다. 이사님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30포인트 넘게 오르는데요. 1945고요. 외국인들의 현물을 1조 넘게 담고 있습니다. 2시 23분인데요. 이번에는 샘플러스 최병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이전에 선물 쪽 동향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른 분께 선물 쪽 동향 물어보니까 그래도 어제 정도로 지수 선물 250 안착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했는데 오늘 정도면 안착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수 선물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도 베이시스가 지금 2.0포인트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1.2포인트인데 이거는 2011년 이후엔 처음인 것 같고요. 2010년 7월 이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베이시스에서 역시 지금 배당 관련 차익거래 물량이 일단 대부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 말고 지금 차익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외국인 현물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한 1조 원 정도 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0%는 차익거래 물량이고요. 외국인 선물 순매수의 차익거래 물량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외국인 최근에 한 14거래를 연속 들어오는 비차익 순매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속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캐리에 대한 또 가능성도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들이 지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지수의 하락은 조정은 좀 얕고 상승은 좀 긴 흐름을 당분간 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김현진 이사님께서는 또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렇게 아주 초강세 베이시스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난해 연말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도 아직 안 나갔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좀 언제 터질까 시한폭탄을 안는 격이다 이런 해석도 해주셨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지금 매물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들어왔던 12월에 들어왔던 매물 중에 대부분은 이제 매도 차익 잔고 청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물을 잔뜩 들고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는데 현물을 되게 잔뜩 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베이시스,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베이시스가 지금 2.0포인트대거든요. 근데 이거 배당 차익 거래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베이시스 수준은 한 0.5포인트 이하, 그리고 백워데이션 상태까지 가야지 좀 본격적으로 추세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기관 물량 정도,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물량이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시스가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0.5포인트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 좀 낮아 보이고요. 따라서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매물 부담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베이시스가 이렇게 2 이상까지 크게 개선됐을 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경험치는 없습니까? 이것만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일리로 하루에 매수를 했다 매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트렌드가 없을 때는 규모가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외국인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 비차익 쪽에서 유입되는 장세에서는 대부분 베이시스가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8월과 9월 장세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일본 대지진 터졌던 이유는 2011년 3월 말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 순매수에 대한 베이시스 강세,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유동성 장세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이러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한동안 좀 오래도록 강할 것임을 베이시스 쪽에서 또 선물 동향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어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드디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거래가 한산하면서 지수도 좀 조용하고 1930 정도 겠거니 했는데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번에 방송을 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매수 주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용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국 시장을 규성짓는 것은 그 시장의 핵심 매매 주체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시장은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외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이미 13일날부터 대규모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은 이렇지만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기준을 잡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분석력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분석을 좀 빌려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좋다라고 해서는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메이저들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현물에 대해서 연속적인 매수를 할 때는 시장이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그 대응이 결국은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고유가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중점적인 그 관심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기업들 간에 이해득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따라서 고유가로 가면은 거기에 득을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순환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쪽을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도 현대중공업 매수 타이밍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줄 때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률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너무 손절매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반전을 노리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들 코스닥이 쉰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계신 것도 특징이네요. 오늘 삼성전자 110만 원 근처까지 가는 것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이 밖에 많이 오르는 종목 어떤 종목이 핫 종목으로 보이십니까? 역시 뭐 거래소 종목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STX 계열사들이 가장 먼저 상승을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이거에 못지않게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제가 STX 엔진을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가격은 14,000원대 중후반 정도 수준인데요.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또 중국의 FTA가 체결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STX 계열사들이 오늘 일제히 다 상승했는데 그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일단은 61선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그대로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매수를 원하신다면 하셔도 좋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좀 줄 때 눌림목 시에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오늘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점점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만 원권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가시는 게 가장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접근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쉽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면은 우선 모습은 화려한데 오른 것 때문에 조정을 받기가 쉽고요. 또 장막판에 살짝 밀어내는 흐름에도 수익률이 확 깎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다른 여타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이 강할 때는 이 조정을 너무 과하게 기다리시면 안 옵니다. 투자자들께서 조정시 매수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경우에 너무 조정을 과하게 기다리셔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장이 강할 때는 조정 자체도 얕게 오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추가를 하더라도 미리부터 조금씩 접근을 해들어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금호 타이어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을 넘어가는 모습이죠. 단지 이제 저항 라인에 좀 부딪히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좀 쉬어갈 수 있을 듯하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추격 매수보다는 물림목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종목 그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려한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조금 눌려있는 것이 코스닥인데요. 테마주라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온도차가 큰 날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 종목군들도 약세를 많이 타는 편이고 가장 크게 지금 특징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게 역시 바이오 쪽이나 줄기세포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주로 지금 메디포스트가 있는데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오나 줄기세포 쪽의 종목들이
그 재료가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도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결국은 출시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이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도 스톡 옵션을 받았던 물량을 거의 뭐 1000%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에 부정적인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규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셔도 기술적 분석으로도 주봉상 쌍고점 형태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는 고점이 20만 원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반등 줄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가장 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CNK 인터입니다. 이 종목은 뭐 지금 사실 매장량을 거의 허위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한가를 진입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약세를 계속 타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어쨌든 사유가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거래 정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저런 내용들이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이라도 터지면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남제분이 있는데요. 영남제분도 오늘 친노 관련주들 조정이 전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음봉이 두 개의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테마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디포스트, CNK 엔터, 그리고 영남제분까지 저희가 콜드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봉건 전문위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이 2시 37분인데 말이죠. 프로그램 쪽만 9천억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1조 넘게 삽니다. 시장은요, 코스피가 1950을 방금 찍었습니다. 자,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볼 필요가 있을 듯해요. 동양증권의 권영문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때 뭐 다들 고향 앞으로인데 여의도에 아직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장 분위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간만에 보는 그런 흐름인데요. 전주에 이제 수렴형의 패턴을 보인 이후에 이제 조만간에 아마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고점이 하락하는 패턴, 그 다음에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뚫고 드디어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뭐 지표, 실적, 그리고 뭐 유럽 쪽 얘기 전부 다 좋더라고요. 네. 우선 뭐 호재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죠. 발행 목표치도 채웠고요. 또한 낙찰 금리 또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 쪽으로 또 본다라면은 고용지표 호전이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올라가게 되면서 뭐 연말에 이제 그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이제 고용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다가 해고가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감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보여주면서 시장에 또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변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향후에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은 그리스 쪽입니다. 네. 국채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헤지 펀드들이 그리스 정부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 아직까지는 뭐 결과물 못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쉬는 동안 다음 주에도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다면서요. 미국, 유럽 쪽 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예,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명절 연휴 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미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 전월비로 발표가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 이 부분도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GDP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 전월비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굵직한 이슈들이 지표들이 나올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실질 GDP 전년 대비해서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또한 발표가 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내내 이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설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둘 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메인 첫째 줄에 나오는 수요일 날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휴 끝나고 돌아오는 날 밤에 미국 쪽 FOMC 회의가 열린다라고 일정 소개해 주셨는데 간밤에 사실은 주택 관련 지표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택시장 부진을 빌미로 해서 이번 FOMC에서 Q3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돈이 많은지 아무튼 외국인들도 좀 아주 유례없는 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전부터 이제 QE3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2월, 3월, 4월 이런 연달아 있는 대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를 앞두고 이러한 시장 분위기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바마 대통령 이제 대선을 앞두고라도 QE3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한층 물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과연 이번에 될지 혹은 후회될지 이런 시기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언을 드릴 수 없다라는 네.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QE2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QE3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렇지만은 이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유럽 재정 위기라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정황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네. 점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30 정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장중 흐름 봐서는 그런 거 전혀 없는 듯하고요. 1950까지 이제 왔습니다. 2010포인트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었고 한 1960 정도부터는 코스닥도 같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이따가 보겠지만 상승 탄력 둔화 얘기도 있었는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 이제 올라는 가는데 어떤 종목으로 거기에 동참할 건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우선 8월 초에 이제 급락을 할 때는 전 종목이 하락하는 폭락장이었다라면은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형태로 일정한 점으로 수렴하는 이런 수렴형 과정에서는 전 종목이 다 하락하기보다라는 유럽 쪽에서 이제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악재가 터지더라도 또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렴형 이후에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개별 종목의 탄력들보다는 대형 종목들, 지수 관련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향후에도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 국채 협상 과정이 좀 변수이긴 하지만은 23일, 24일 유럽 쪽에서는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연휴를 맞기 전에 연휴 전 주식 비중을 늘려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많이 올라서요. 대형주 가운데 이 종목은 꼭 하시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볼 업종으로서 태양광 업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어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번 주에 OCI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OCI, 넥솔론 그리고 웅진에너지, SFC까지 해서 이런 폴리실리콘 그리고
모듈 그리고 뭐 이런 뭐 백시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태양광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여태까지 어떤 낙폭 과대했다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까지 모멘텀까지 갖췄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볼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OCI부터 보시게 되면요. OCI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OCI 솔라파워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텍사스주의 CPS 에너지 발주에 따른 태양광 발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만 원,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OCI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 32만 원 목표가 불러주신 우리 권영문 과장님, 지난 포트폴리오 보면서 AS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삼성전자 GS 리테일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절반이었는데요. 누적 수익률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어제 또 급등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0만 원 부근까지 와서 수익률이 27%가 아마 현재 시간으로 하면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비중 축소네요. 네, OCI라는 신규 종목 편입 때문에 이제 일부 축소를 한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게 여전히 포트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40%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 124만 원까지는 수익 극대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사실은 쭉 빠졌었는데 조금씩. 예, 손절가가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19,500원인데요. 네. 이 단가 깨기 전까지는 추세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27,300원까지 지속 홀딩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120만 원 넘을 때까지는 비중만 조금 축소하고 들고 가시겠다. GS 리테일도 손절가는 안 깼기 때문에 역시 비중만 축소하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로 OCI를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금은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양증권 권영문 과장님, 삼성전자로 지금 20% 넘는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을 자랑하시는 분인데요. 일단 10% 정도는 현금화 시켰습니다. 40% 정도만 들고 가고 GS 리테일도 역시나 5%는 비중을 덜어냈습니다. 오늘 새롭게 OCI가 20%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OCI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25만 원의 매수, 32만 원까지 목표가, 손절가도 참고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목표 가격은 124만 원으로 유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라는 대형주로 엄청난 수익을 계속해서 끌고 오고 계신 동양증권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뭐 설에 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제 1분 뒤면요.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오늘 종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는 1946포인트인데요. 전 잠시 외국인 수급 결과와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